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유쾌한 수다를 통해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와 수다의 김철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JYP? 무슨 박진영? 요새 저 크루 저 이름 우리 다 닉네임 다 정했거든요.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써니? 네. 써니. 잠깐 형님도 지금 안온 사이에 뭐 하나씩 다들 뭘 하나 만들었네. 닉네임 하나 만들어야 돼. 네, 빨리 만드세요. 빨리 고민 좀 해봐요. CJ 킴입니다. CJ 킴. CJ 킴? 좀 재밌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오늘 명예와 수다는 제모와 문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이스 피부과의 최강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초이스 피부과는 이 최를 영어로, 네, 그죠? 네, CHY를 해서 네. 만든 거네요, 이름을? 네, 네. 그 선택의 초이스가 아니고 네. 초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둔 거지. 이거예요? 네, 최가 영어로 초입니다. 그러니까 네. 초이하고 초이스하고 이렇게 같이 한 거지. 그렇군요. 아주 절묘하게 잘 졌어. 네,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병원 신사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지나가다 본 것 같다. 맞아요. 병원이 몇 개 더 있잖아요. 이름을 네. 같이 쉐어하는 병원들은 같이 다 네, 있고. 하계점, 또 평촌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개밖에 없어요. 자, 초이스 피부과 대표 원장이시고 제가 이제 우리 최 원장님 소개할게요. 을지대 한양대 의대 외래 교수고 미국 피부과학회 정회원입니다. 이거는 뭐 회비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 참여도 해야 됩니다. 계속 참여를 해야 돼요. 이야. 그다음에 국제 모발 이식 학회, 대한 모발 이식 학회, 미국 레이저 학회, 뭐 이런 등등의 피부 관련 학회에서 지금 정회원과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 여기 한양대학 의대 나오셨죠, 그죠? 네네. 거기 한양의대 다닐 때 밴드, 그룹 사운드, 네네. 뭐 이런 거. 그 밴드 이름이 메디컬 사운드였어요? 네네, 메디컬 사운드. 메디컬 사운드의 1기. 지금도 후배들이 하고 있나요? 네,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요번에도 이제 몇 주 뒤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거기에서 뭐 맡으셨어요? 저 드럼 쳤습니다. 그래요? 드럼. 요즘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드럼 배우는 게 좀 붐이던데. 네. 응? 젊었을 때부터 배웠나요? 네. 요새도 칠 줄 아세요? 요새도 드럼 갖고 있죠. 그럼 어디 가쳐요? 가끔 제가 술집? 어디 전원 주택 드럼 불러 있는데 거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즘은 전자드럼이라서 요즘은 이렇게 그냥 드럼은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드럼은 그 볼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음악을 이렇게 헤드폰 꽂고 같이 반주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드럼을 놓고 혼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헤드폰 끼고 연습하세요? 네네. 그러면 그 영화 보셨어요? 네.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있죠. 안 나는데 최근에 위플래시 위플래시, 맞아요. 네. 그거 보셨어요? 네. 봤죠. 네. 그 드럼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젊었을 때 아주 그 감각이 예민하고 네네. 모든 게 다 이렇게 발달돼 있을 때가 굉장히 피크인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발력이라든가 그런 감성이 아주 뛰어날 때 그런 시기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위플래시의 그 젊은 남성처럼 그럴 때 많이 합니다. 네. 이 드럼이라는 그 뭐 악기의 매력은 뭐예요? 우선 이 박자가 이 전체적인 음악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클래식이든 어떤 재즈든 모든 음악의 중심이 이 드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럼이 골격을 갖춰주고 끌어가는 거죠. 그 전체적인 음악의 기분이라든가 분위기를 많이 좌우하고 끌고 가는 거죠. 본인이 드럼을 칠 때 그 쾌감은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게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그 음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쾌감 같은 네. 느낌이지. 뭐 쾌감이라기보다는 고품격 음악 방송도 아니고 계속 드럼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 나는 그 희한하게 왼발 따로 오른발 따로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놀아야 되잖아. 예. 그 상당히 그 코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세트 드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왼손으로 세모 그리고 오른손으로 네모 그리고. 그러니까 또 발로 동그라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세 개가 다 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노래까지 부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음악 노래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드럼 치는 사람들이. 되게 이 비틀즈나 이런 링고스타 노래 잘 부르긴 하지만 그 싱어의 주역이 되지 못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드럼 치면 힘이 들어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음의 이게 강약이 이게 저절로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박자를 따라가다 보면 이 리듬을 이 멜로디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도사가 되고 능통하다 보면 네. 아주 뭐 순조롭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오케이. 자, 드럼 얘기는 이제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막 자르고. 자, 오늘의 주제, 제모와 문신. 먼저 제모부터 얘기할까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보통, 이 여름을 대비해서 여자들이 제모를 많이 받죠? 네. 그럼 보통 몇 월 달에 와요? 보통 이제 봄 되면은 많이 오셔요. 이게 이제 완전히 제모가 되려면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한 5, 6회 정도, 한 달마다 해서 한 5, 6회 정도 해야 완전 제모가 되니까, 사실은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1, 2월 달부터는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제 제모를 하면 그 당시는 완전 제모는 아니라도 털이 없어져 있으니까 네, 상관은 없는 겁니다. 저는 제모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주로 피부과에서 하는 제모는 다 레이저 제모죠. 네, 요즘은 잡아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다 레이저 제모입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겨드랑이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를 쐈잖아요. 네. 그 즉시 털이 빠지는 건 아니죠? 네, 털이 모낭이 이제 파괴되면서 안에 박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그냥 튀어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대개는 이제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며칠 있다 빠져요? 한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네. 그럼 그 모낭이 그 당시 빠지기도 하고 조금 지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부위마다 그 털의 이 성장 주기가 다른가요? 네네. 그럼 겨드랑이는 며칠이에요, 보통? 그런 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이 털의 주기가 한 4주기가 있어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털의 성장기를 공략을 해야 털을 영구 제모할 수 있습니다. 휴지기라든가 이런 털들은 빠진 단계고 털의 멜라닌, 까만색이 적기 때문에 좀 손상을 덜 받아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털을 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5, 6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모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네. 제가 물어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한참 털이 자라고 있는 그 상태에서 레이저를 딱 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네. 걔가 죽으면서 네.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휴지기 있을 때는 레이저를 받더라도 얘는 안 죽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저는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이니까요. 빠질 헤어니까 다시 얘가 성장기로 왔을 때 다시 쏴줘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모낭 파괴거든요. 모낭에 있는 그걸 파괴하는 거니까 털이 빠지더라도 다시 나는 거죠. 휴지기는. 근데 성장기는 그 털이 까만색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파괴가 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로만 치면은 겨드랑이 전체 털에 몇 %가 성장기에 있나요, 지금 보통? 그건 대략 딱히 나있지 않지만, 네. 그래요? 그러면, 5, 6회 한다는 거는 약 5, 6회 정도만 하면은 대부분 성장기로 다 들어와서 다 죽을 수 있다. 네, 5, 6회 정도만 하면 그게 이제 반복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한 3번 정도 해도 거의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털이나 꼭 특정 부위가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한 서너 번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가는 털은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이게 모낭이 검은색이 많고 굵은 거일수록 더 잘 되고요. 가느다란 털은 더 오래되기 때문에 성장이 왕성할수록 그렇게 볼 수 있죠. 코 밑에 잔털 같은 거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구나. 어디를 주로 제모를
해요? 아주- 굉장히 무식한 질문 한번. 아주 다양하죠. 우선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 그저 옛날에는 뭐 버스 탈 때 이렇게 손잡이에 겨드랑이 털이 나와도 별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건 그렇죠. 좀 네. 부끄러워하죠. 중국은 괜찮대 아직까지. 중국은 또, 괜찮아요. 네. 이게 아니, 또 그 일본은 그 전부터도 새끼에 더 보면은 그렇고. 그 새끼에 보면 탕웨이가 겨드랑이털이 나오잖아. 그 중국에는 많이 네. 있다 그러죠. 나 그거 보고 굉장히 야하게 봤어. 내 거예요. 예. 네, 그런 게 있고. 겨드랑이 주로 하고요. 또 은근히 이마에 좁은 이마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 이마 네. 헤어라인 헤어라인을 좀 올리는. 이쁘게. 네. 그리고요. 또 그리고 어디를 남자들은 뭐 이 면도하기 귀찮아서 뭐 수염 제모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 되게 네. 많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자라는 사람은 4시쯤 되면은 다시 이렇게 더부룩하거든. 네. 그러면 인상이 깔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네, 거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면도하고 저녁 때 네. 한 6시쯤 되면 약간 자라나 있어서 좀 미용상 그 팔다리 하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 팔다리가 제일 많죠 우선 여자들. 다리털 같은 데가 제일 오. 많고 그 다음에 음부도 하잖아요. 비키니 라인 때문에. 비키니 라인 브라질리언 제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제모랑 비키니 라인 아, 제모랑은 또 좀 달라요?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비키니 라인이라는 거는 수영복을 입을 때 그 네네. 바깥에 있는 지저분한 그런 네. 털을 모발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브라질리안 제모는 그냥 음부에 대한 털을 거의 제모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다릅니다. 그 흔히 왁싱이라고 알았어요. 얘기하는 네. 게 왁싱. 제모예요? 그렇죠. 왁싱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렇지만 왁싱은 계속 해야 목적이 되니까. 제모긴 하지만 방식은 레이저는 아니지. 네. 음. 영구 제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모에도 그냥 일반적인 제모가 있고 영구 제모가 있는 거죠. 영구 제모는 한 번 제모하면 다시 털이 안 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왁싱이나 또는 뽑는다든가 그런 것은 다시 다시 날 수 있는 거니까. 그 왁싱하는 곳하고 레이저 하는 곳하고는 다른 곳에서 하는 거군요. 비교적 그렇죠. 왁싱은 이런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요. 피부 레이저 관리실이나 제모는 이제 왁싱 요즘에는 이제 왁싱 왁싱 샵이 샵이 있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 소위 말하면 이제 약간의 그 끈끈한 그 뭐랄까 접착제 같은 거를 바르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넣어서 딱 한꺼번에 떼면은 털이 뜯기져 나오는 거야. 그 어떻게 그 잘 알아요? 아유 그런 건데 안 해봤어? 안 하면 내가 매년 하는데. 이번에 비키니 제모 좀 받아보려고. 변태 등극이나.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최 원장님이 이 제모계의 원조셔. 네. 초창기에 제모 레이저를 국내에 도입하신 분이야. 아, 피부과 언제부터 이름을 이게- 초이스라고 지면 안 되고 네. 그냥 원조 제모 클리닉 이렇게 장충동 원조 피부과 뭐 그러니까 이런 아까 중국에는 아직 제모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모하기 시작한 게 그럼 그때 그 원조 시작하실 그 때가 좋은 언제세요? 질문입니다. 언제죠? 제모. 본격적으로 이거는, 사람들이 네. 레이저 제모야 1990년대 정도 되고요. 90년대. 그 전에도 제모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그때는 이제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제모라는 게 무식하게 한 거죠. 그냥. 하나하나 네. 일일이 제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낭에 전기침을 집어넣어서 그걸 전기를 흘리면 그 모낭이 전기에 의해서 야, 파괴됩니다. 그건 진짜. 그런데 까딱하면 피부도 손상될 수 있죠. 네네. 침이 들어가는데 거기 전기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절연침이라고 하는 피부에는 접촉이 안 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부분만 전기가 흐르는 거. 그래서 그런 절연침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털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짜 한 땀 한 땀 닦구나. 네네. 네. 한 올 한 올, 어? 한 야, 뭐 몇 진짜 시간씩 걸리고 정성이다. 이거. 횟수도 한 10회 이상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때 뭐 다리 전체 제모하는데 전체 비용은 한 뭐 400만 원 정도 들고 네. 야. 오히려 더 비쌌어요. 야. 그래서 왜냐하면 노력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제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제모하는 부위도 또 다양해지고 또 미용상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훨씬 더 광범위해졌죠. 그리고 많이들 하고. 그 네.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제모를 쭉 해오셨는데 그러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부위가 달라집니까? 근데 원하는 부위도 많이 달라지죠. 점점 넓어지는 네네. 거지. 맨 처음엔 다리랑 팔다리 주로 하고 그다음에는 겨드랑이. 겨드랑이 또 그다음에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비키니. 비키니 라인이나 뭐 브라질리안 제모 같이 그런 거죠. 제모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키니 라인에 그 남겨놓는 그 부위 털을 남겨놓는 부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대. 예. 아 예. 예, 수영복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 제모로 안 하고 남겨놓는 부위도 점점 작아지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네. 드리면,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제모할 때, 레이저 제모할 때, 이 TV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출연했어요. 근데 그 성형외과 선생님은 모발 이식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모발 심는 것만 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뽑는 것도 돈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관중들이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모도 역시 이런 병원에서는 한 매출원이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큰 비즈니스. 네. 이제는 네, 요즘은 아주 이게 다양하게 많이 퍼져서 일반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제모 레이저를 갖고 있죠. 네. 그 당시 90년대보다 오히려 더 싸지지 않았어요? 네, 비용도 이런 게 이제 공급이 많다 보면 또 비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래서 요즘 아주 저렴해졌어요. 겨드랑이 털 제모하느라고 5, 6회 정도 병원에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보통? 한 5만 원? 네, 쌉니다. 너무 싸. 이건 일정하진 않아요. 한 번에요? 이거는 일정하지 않고 뭐 더 비싼 병원도 있고 더 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싼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제모 레이저가 좀 쉽고 편한 기계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이거를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무리 없이 하는 거라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식이 돼서. 만약에서 겨드랑이 5회다 그러면 한 번에 5만 원이란 뜻인가요? 보통? 아니, 토탈 비용이 한 그 정도? 한쪽 겨드랑이 5만 원? 아니요. 양쪽 겨드랑이 5만 원? 치료 끝날 때까지 다 그 정도 들기도 합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이래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를 벌 수도 있겠어요. 그건 보험 진료비보다 싼 겁니다. 그럼 보험 진료비가 15,000원 정도 됩니다. 한쪽 겨드랑이 1회는 5,000원이네.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인 건 아닌데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다 똑같진 않죠. 굉장히 싸더라고. 많이 싸진 겁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 다리 제모하는데 한 2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한 4, 50만 원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싸진 거죠. 물론 더 받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일정하진 않은데 수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톡스 같은 거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비싼데 요즘은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병원에서 많이 할 때는 그만큼 내려갑니다. 이거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이 제모의 부위의 크기별로 좀 가격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범위에 따라서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드랑이가 유난히 넓어. 그러면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엄밀히 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일일이 하긴 힘들고요. 네. 왕겨드랑이야. 네. 그러면 그런 겨드랑이 제모 같은 거 받을 때 원래 털이 있던 사람들은 그걸 밀고 받는 거예요? 네, 그걸 깎고 받죠. 그냥 털이 없으니까. 길게 나와 있으면 그 나와 있는 털도 다 레이저의 영향을 받으니까 불필요하게 레이저 그리고 또 그렇죠. 나와 있는 털은 자르고 받는 게 속에 있는 모낭을 없애려는 거지 겉에 있는 털은 그냥 면도하면 되죠. 보통 한 1mm 정도 남겨놓고 털털한 얘기네. 네. 겨드랑이 털은 보통 뽑지 않나요, 사람들이? 여성들이? 뽑으면 굉장히 아프죠. 아플걸. 그러면 안 뽑아보셨죠? 네. 안 뽑아봤지 나는. 뽑는 거는 굉장히 아파요. 네. 그러면은 면도하겠죠. 면도가 돼요? 이게 이 각도가 좀 오목해가지고. 샤워할 때 여자분들도 보면 면도기를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면도기는 남자분들 갖고 있는 면도기처럼 이렇게 전문적이질 않아요. 희한하게. 그것도 똑같은 면도인데 좀 가볍게 생각하시나 봐요. 싼 면도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면도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런 비트 같은 그런 제모 크림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용해서 제모 크림도 한다거나. 바르면 제모가 되는 거. 근데 영구제모는 아니죠. 가격 차가 있겠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5만 원까지도 받는 다음에 다 하는데 영구제모잖아요. 네, 영구제모죠. 그러니까 5만 원만 투자하면 영구제모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크림 바르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사람들이 그게 한 50만 원 하는 줄 알고 다 안 가고 있는 건가 봐요. 저도 사실은 원래는 한 50만 원 했어요. 네, 그 정도 했어요. 그래. 그 정도 비용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다양하죠. 써니는 지금 오늘 처음 안 거지 5만 원이라는 거. 네, 저도 5만 원이라는 거. 이제 신사동 가야겠네. 그럼 한번 제모하는데 몇 분 걸려요? 겨드랑이는 한 그 정도 제모하려면 글쎄 한 1분이네? 야, 이거다 오늘. 나 처음 알아. 네. 이게 몇 분 쭉쭉쭉쭉. 이게
갖다 대면 그렇죠. 끝이군요. 예를 들어서 손톱만한 그런 크기의 그 꼭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걸 피부에 대가지고 네. 그만큼을 없애가는데 그게 한 1초마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아, 1초예요? 아니면 0.5초마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 제모 레이저라는 게 원리가 다양한데 그 팁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팁 끝에 이제 냉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르면 피부를 냉각해서 보호하고 피부 속에 레이저가 들어가죠. 그래서 까만색에 흡수되기 때문에 제모가 되는 건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치료하니까 빠르죠. 또 어떤 기계는 그렇게 접촉을 안 하고 네. 레이저가 발사되는데 그 직전에 냉각 액체가 분사가 돼요. 그래서 피부 겉을 확 이렇게 냉각시키고 그다음에 레이저가 들어가니까 피부 손상이 적고 그 처음에 레이저 나올 때는 이 피부 손상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런 냉각 표피를 이렇게 냉각시키는 게 좀 기술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물집도 생기고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아 이게 거의 1초만 갖다 대는 네, 잠깐 손톱 크기의 레이저 봉을 네네. 1초 정도 갖다 대면서 계속 옮겨가면은 네, 계속 옮겨가는 거죠. 한번 끝이구나. 네, 굉장히 간단하다. 네, 그런 5만 원도 비싼데. 크기가 이제 아주 커지면은 좀 빨라지는 거죠. 작아지면 좀 시간 걸리고. 근데 뭐 큰 차는 없습니다. 아프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 냉각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초창기에 마취 연고를 듬뿍 바르고 한 30분 1시간 지나서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하기도 합니다. 많이. 네, 통증이 별로 심하지는 않아서. 네. 근데 밑에 그 피부가 검은 경우는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피부에 레이저 빛이 어느 정도 흡수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위별로 또는 민감하냐 안 민감하냐 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비교적 그런 마취크림 안 바르고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아니 잠깐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더 아프다는 거는 멜라닌 그 색소를 공격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이게 거예요. 그 검은색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에 이 레이저 빛이 흡수돼서 그 덩어리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흑인이 그거 받으면 더 아프겠네요. 네, 조심해야죠. 피부가 검은 사람은 특히 조심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 몰랐던 사실이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황인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조심하고 백인종은 상당히 그런 치료가 쉽습니다. 네. 그 다른 이런 제모 말고도 다른 이제 피부에 있는 주근깨, 검버섯 뭐 이런 색소 질환 그런 거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은 훨씬 쉬워요. 백인들은 털 색깔도 연해가지고 그 그건 효과도 좀 적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좀 또 그래서 예리한 질문인데. 예, 아주 역시 우수한 학생이네요. 네. 에너지를 높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흰 털은 레이저로 제모할 수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색소가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 이마에 요거 재밌네. 흰머리는 제모가 안 돼. 네, 제모가 안 되지만 레이저 제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전기로 제모하는 건 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제 이렇게 라인을 넓히기 위해서 오신 한 50대 아저씨는 이제 그 제모를 하고 레이저 제모하고 또 다시 남는 거는 다시 전기로 제모해야 됩니다. 한올 따야 돼. 네, 한 땀 한 땀. 네, 그게 더 시간이 걸리고 그게 더 복잡합니다. 이 겨드랑이 제모는 요즘 남자들도 많이 받지 않나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남자들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안 제모까지 받으러 오는 남자분들도 계셔요. 그래? 그러니까 나 예약해야겠다. 그 방송이 그 개그맨 젊은 층이 많아요. 이런 제모, 이런. 유세윤이랑 허지웅 씨가 그 마녀 사냥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둘이 손잡고 뭐 그분들은 왁싱해야 돼. 피부과를 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왁싱하러 갔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왁싱이든 뭐든 그런 거에 대한 남자분들의 어떤 관심이나 수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생기고 이게 느낌이나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전파를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해보는 게 젊은 층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그 보면은 그 요즘 농구 중계나 배구 중계 보면은 남자 선수들 겨드랑이 털 없어. 옛날에는 그냥 겨드랑이 털 있는 상태로 나왔거든. 근데 요새는 거의 다 밀고 나와. 그래요. 점점 이게 이제 이 털이라는 게 어떤 인류사적 이 과정을 거쳐서 점점 털을 빼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 원시 시대에는 이 털이 피부를 보호했거든. 수렵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수렵 생활 안 하니까 털이 의미가 없어진 거야. 털은 보온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털이 많으면 겨울에 들춥고. 그 옛날에 원시인들은 좀 그랬는데 요새는 뭐 털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어지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이게 좀 야한 얘기지만
1970년대에 미국 포르노 잡지에 처음으로 여자가 아예 털이 없이 나와. 음부에. 몇 년도에? 1970년대. 아, 그때부터 보셨어요? 그거? 아니, 이게 이 문화사적 책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 것 같긴 하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리고 막 논란이 일어나.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다가 점점 이게 확산이 되면서 아예 80년대부터는 아예 모든 그 포르노의 여자들이 다 털이 없이 나와. 서양에서. 남자들이 브라질리안 제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미안해.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이제는 남자 포르노 배우가 다 밀고 나오는 거야. 그때도 똑같이 논란이. 야, 저 재수 없다. 막 이런 거야. 그러다가 요즘 포르노는 남자 여자건 다 털 밀고 나와. 이게 그 완전히 인류사적 발전이라니까. 가장 핫한 발전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계시군요. 그냥 계속 연구를 해야지. 이게 이 문화의 산물이다 이거지. 내 얘기는 이 제모라는 게 아니 어쨌든 그 남자들이 브라질리안 그 제모 뭐 왁싱이든 뭐든 제모 하는 거는 뭔가 그게 좀 멋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영 코치 경우는 제모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수영할 때 그 수영복 입고 벗고 항상 해야 되는데 털이 젖어 있는 게 불편한가 봐요. 그게 오히려 말끔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건으로 닦을 때도 쉽게 닦을 수 있는데 털은 여러 번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직업적인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미 서양에서는 이게 문화가 됐다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털면은 위기인가 이거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남녀 관계에서 그 밀착감이라든가 이런 게 털이 없을 때 훨씬 증대된다고도 들었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 그 좀 딴 얘기지만 그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들이 있잖아요. 사면발이나 뭐 그런 것들의 위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줄어들 수 있죠. 사면발이는 털에 기생합니다. 위생적이지. 털뿌리에 기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그 외국 여자들이 그런 털을 제모를 하는 걸 보고 사면발이가 많은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저는 피부과에서는 그 사면발에 있어서 털을 사면발이가 많아. 포르노 배우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사면발이라는 게 이입니다. 털에 기생하는 이인데 그게 있을 경우는 이제 털을 그렇게 깎기도 하죠. 그러면 털이 없는 게 위생이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덜 습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동양인은 아직까지 그런 그 털에 대해서 이렇게 덜 거부감이 적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점점 이제 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서 아마 약 20년 후에는 아마 한국도 거의 다 제모하지 않을까 싶어. 음부를. 점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 신체에 털이 나 있으면 그냥 전부 다 제모가 가능한 거예요? 네, 모든 부위가 다 제모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굴곡이 있는 부위, 남자의 그 고환 밑이라든가 그 항문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제모는 다 가능합니다만 좀 이렇게 그 제모하기 전에 쉐이빙, 그러니까 면도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위죠. 다 가능합니다. 모든 부위가 다. 제목값도 싼데 많이도 받아야지. 저 근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피부과에 제모를 하러 오신 그런 브라질리안 제모를 하러 오신 남자분들 쉐이빙은 그러면 여자 간호사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남자가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결혼한 아주 나이 많은 여자 간호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병원에서 이제 그쪽 부위 수술할 때 되면은 수술 부위를 털을 밀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이 쉐이빙을 여자 간호사들이 하는데 가끔 그것도 또 이제 남자들이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뭐 수술할 때도 선생들이 좀 했잖아. 수술할 때 인턴이 하거나 이런 레이저 제모 말고도 수술할 때도 그런 거는 뭐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환자실에서 남자 요도에 그 폴리라고 해서 오줌이 안 나올 때 바늘 꼽아서 저절로 나오게 하거든요. 그것도 간호사가 다 하죠. 간호사가 꼭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산부인과는 뭐 여자 의사만 있나요? 남자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 부끄러워할 건 아니죠, 사실은. 네. 만약에 제모를 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나요? 영구 제모를 하고 또 후회. 이거는 또 돌이킬 수 없잖아. 한번 빠진 거 영구 제모 됐으면은. 글쎄요, 그렇게 제모하고 후회해서 오시는 분은 아직 못 봤는데요. 다시 네. 심어달라고. 네,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는 거는 또. 모발 이식을 하면 되니까요. 네, 이 제모는 뭐, 나이 제한이 없나요? 청소년도 되는 건가요? 아,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릴 때 잔털은. 잘 안 빠지니까. 잘 안 빠지고, 또 나중에 이게 사춘기 호르몬에 의해서 그게 굵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춘기 이후가 더 권장이 됩니다. 네. 혹시 뭐,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뭐, 질병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모낭에 염증이 많다거나, 또는 뭐, 어떤 면역 질환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임신부? 뭐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는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뭐 제모 전후의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죠. 저희 너무 지금 문화적인 얘기만 주로 하고. 자, 그 제모가 까만색을 타겟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까매지면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햇볕에 너무 노출돼서 까맣게 선탠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 시기를 지나서 피부가 좀 옅어진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리고 피부에 어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도 이제 좀 자극이 되니까 안 좋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나 좀 피하면 되고 뭐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제모 받고 집에 간 다음에 주의할 사항. 일단 뭐 그것도 크게는 없는데 일단 그 부위를 이제 자극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좋고 또 역시 제모 받은 후에도 햇볕을 많이 쬐면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와서 거머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햇볕 차단을 잘 하고 지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막 보습 같은 걸 잘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뭐 보습도 다소 뭐 도움은 되지만 뭐 절대로 뭐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제모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주제 문신.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두 번째 주제 문신. 네. 예. 주로 이제 피부과니까 문신 지우기지. 예.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반영구 네, 화장. 맞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네. 아, 그렇구나. 그 영구적이지 않은 문신이죠. 2, 3년, 1, 2년 뒤에 없어지는 그런 가벼운 문신을 하는. 우리 네. 최강원 원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또 문신도 초창기 멤버야. 그쪽도 원조시군요. 그러니까 네. 이 색소 질환을 네. 피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투자를 했어. 그래가지고 네, 오래됐죠. 한때는 이 백반증 환자를 제일 많이 봤어. 백반증. 그 백반증도 색소 질환이거든. 네네네. 그건 피부가 하얘지는 거죠. 네네.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턱 이쪽에 이렇게 백반증이 있어가지고 좀 컴플렉스 있었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색소 질환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또 문신을 지우는 것도 초창기에 시작하신 거야. 그것도 아주 첨단 기계로. 지금 아마 제일 비싼 기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요새는 굉장히 이제 앞서가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미용 분야에서. 생기신 거는 굉장히 고리타분하신데. 그러게요. 아닙니다. 제가 어디. 너무 쉽게 그러게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드럼 보시면서도 드럼도 치시고. 네. 다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잘생기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클래식하게 잘생기셨죠. 네. 자, 일단 문신을 지우는 얘기부터 하죠. 네? 문신을 만약에 어떻게 지웁니까? 문신을 지우는 거는 빨대로 쪽 빠나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걸 문신을 파내면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레이저가 없을 때는 그걸 전기로 지져서 없앴어요. 그럼 그만큼 흉으로 다 남아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한 20년 이상 전에는. 그리고 또는 냉동 치료라서 얼려서 그 부위를 파괴시키는 건데 이것도 흉터가 남았는데 레이저 지금 한 15년 20년 전에 Q-스위치 레이저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게 극단시간 내에 빛이 나와서 까만색에만 흡수돼요. 그 문신의 까만 알갱이만 타격을 하는 거죠. 나노세컨드의 아주 단시간에. 그러면 그 까만색에만 빛이 흡수되면서 그게 순간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파괴돼서 잘게 부스러진 게 나중에 림프관을 흡수해서 없어지니까 그런 문신 치료의 역사에 새 장이 열렸죠. 근데 요즘은 더
짧은 시간, 피코세컨드에 아주 짧은 시간에 빛이 나와서 그 부스러기가 더 잘게 부스러집니다. 예, 바위가 예를 들어서 바위를 부셨을 때 그 전에 큐스위치 루비 레이저 이런 거는 바위를 자갈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바위를 모래로 만들어요. 훨씬 잘게 부스러지니까 치료 횟수가 훨씬 단축이 되고 치료가 좀 더 잘 되고 통증도 덜하고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 잉크잖아요. 잉크. 네. 잉크가 이 피부 어느 계층에 있는 거예요? 문신이라는. 저 그거 궁금했어요. 네. 피부는 항상 탈락이 돼요. 피부가 표피는 5계층이고 진피, 피하 지방 이런 몇 개 층으로 돼 있는데 피부의 표피에 있는 것은 항상 그건 계속 때가 돼서 탈락이 때가 각질이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저층부터 올라와서 계속 탈락이 되기 때문에 고기 색소를 입히면 금방 그게 없어집니다. 때뱉기도 없어지는 거죠. 네, 때뱉기듯이 때 떨어지듯이 없어져요. 그런데 진피층 이하로 들어가면 그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찔러 넣어요. 그 문신을 새길 때. 그러면 그 잉크가 이 진피층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그러면 그 잉크의 그 알갱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림프관이 그거를 흡수를 하지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영원히 남아 있죠. 네. 그 잉크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까만 잉크를 넣었어도 나중 지나면 퍼렇게 보이잖아요. 네. 요즘도 그러나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건 이제 그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듯이 그런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게 파랗게 보이고 그럽니다. 그 안에서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깊이 있을수록 더 파랗게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잉크 알갱이를 밖에서 레이저로 순간적으로 팍 쪼개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빛을 쏴서 그 빛이 그 까만색에 순간적으로 흡수되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네, 폭발. 그거는 몇 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그거는 문신의 깊이나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아주 빠른 사람은 한두 번에 서너 번에도 없어지는데 오래 걸리면 한 10회 이상 가기도 합니다. 부위가 넓고 색이 진하고 이러면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런 편이죠. 네. 문신 새기는 비용보다 비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우는 게? 글쎄요, 새길 때요. 새기는 비용도 몰라, 잘. 새기는 비용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에 용문신이다. 네. 그건 1,000,000원 넘어. 원래는. 지우는 게? 지우는 비용이. 아하. 근데 너무 하잖아. 1,000,000원. 그러니까 좀 깎아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또 이런 레이저가 많아지면서 제모처럼 그것도 싸졌어요. 이 문신 제거하는 것도 많이 싸졌습니다. 말씀하신 피코 레이저도 싸졌어요? 피코 레이저도 좀 싸지고 있죠. 그래? 그러니까 피코 레이저는 굉장히 비싼 레이저인데. 나노 세컨드. 그러니까 10의 9승분의 1이잖아요. 네네. 그거 피코는 그거보다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초. 네네. 그 단위로 레이저를 쏜다는 그 단위로 빛이 나오는 거죠. 야, 그 빛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한 10년 이상 이걸 연구를 해서 개발한 거예요. 피코세컨드 단위. 그래서 나는 그 문신 지우는 이제 잘된 케이스겠지. 이제 사진을 임상 사례를 보는데 완전 지우개야. 진짜 없어져요, 완전히? 아무 흔적이 남지 않고? 네, 완전히 없어지는데, 거의. 너무 두껍고 깊은 경우는 좀 약간 탈색됐다가 색깔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건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옅게 건 아주 쉽죠.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일 뿐, 문신은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네, 그렇긴 하죠. 아주 너무나 깊이, 예를 들어서, 피하 지방까지 아주 너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없앨 수는 있습니다. 보통 명암 크기 한 장, 그 피코 레이저로 명암 크기 한 장 지우는데 얼마인가요? 요즘 이런 얘기 여기 해도 돼요. 예.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한 20만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명암 크기 하나 정도가. 그전에는 굉장히 2배 이상 비쌌어요. 그것도 병원마다 좀 다르겠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용문신이 1,000,000원 맞아. 명암 크기에도 몇십만 원 하니까. 받았다니까. 근데 좀 약간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많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이걸 지우고 군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비용 없어도 잘해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군대 문신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넘어가면은 군대 안 가나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경찰은 특히 경찰 시험. 그 경찰 시험 보기 전에 많이 와요. 없애러. 근데 너무 급하게 와요. 이게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딱 이제 몇 달 남았는데. 그거 좀 미리미리 좀 오지. 화장으로 일단 가리면 돼. 그럼 그것도 한 스튜어디스도 그렇지,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그럼 몇 달 정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에 따라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물론. 5회 이상? 써니 문신 없어? 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보이는 부위에는 없어요. 눈썹 문신했대. 눈썹 문신은 보통 한 1 내지 3회? 그 정도? 네. 아니, 근데.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경우도. 그것도 까만 거에 빛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컬러풀한 문신은 어떻게 해요? 저도 그거. 네, 그거는 또 다른 레이저가 또 있습니다. 이게 까만색에만 흡수되는 레이저가 있고, 네. 파장이 이제 예를 들어 532라고 하는 그런 파장은, 그거는 붉은색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붉은색 계통에는 노란색도 약간 그쪽이라서 네. 그걸 쓰고, 녹색은 반반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좋아해서 레이저를 다양하게 써야 됩니다. 그럼 뭐 한 기계에서 이렇게 뭐 갈아 끼우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기계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의 라인들이 여러 개 있는 곳에 가야겠네. 네, 그런 게 컬러풀한 라인, 그런 게 문신을 낫죠. 지우고 싶으면 색깔이 있는 거, 적색 문신 이런 걸 없애려면 알아보아야지. 여기 흑백만 지우는데요. 뭐 이런 칼라 안 되나요? 칼라 문신은 지우는데 돈도 더 들겠네요. 네. 병원 입구에다 써놔야 됩니다. 흑백만 지웁니다라든지 칼라도 지우는 칼라 5만 원권 입출금 가능 이런 뜻이 이렇게. 칼라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요. 레이저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근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주로 누가 지우러 와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 스튜어디스요. 후회 안 하면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신을 했으면서도 안 지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지워? 당연하지. 그러니까 뭔가 후회가 되니까 후회가 되니까 오는 오는 건데. 거죠. 어떤 그런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 이런 거 물론 그렇고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분 특히 이제 그런 경우 부모님들이 손을 끌고 오죠. 문신을 지우는 게 과거를 지우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막 사람 애인 이름 써 있고 이러면 꼭 지워야죠. 네. 그런 경우. 요즘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있어요 아직도. 뭐. 아직도 있어. CJK 뭐 이런 식으로. 철중킴 이런 거. 약자지만 뭐. CJK를 보셨군요. 아니 모르겠어요. 네, 정확한 스펠링 아닌데. 내 속의 한자야. 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보신 문신 중에서 지워달라고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새긴 거보다 가리려고 새긴 문신, 이렇게 흉이 있어서 흉을 가리고 그럴 수 있겠다. 그 흉을 절묘하게 이렇게 가렸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으려고 해요. 왜 지으려고 하나 했더니 그걸 지우고 새로 또 잘 새기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새로 전인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아주 슬픈 얘기는 이제 조폭에 끌려가서 뭐 그런 문신을 당했다가 그런 그런 조폭에 의해서 강제로 문신을 당해서 나중에 지우러 오는 그런 좀 눈물 어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연이 아주 구구절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담겨 있을 것 같아. 철없던 시절에 했다가 그렇죠. 자식들이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빠 왜 등에 뭐 이상한 거 있어? 그렇죠. 남자분들 특히 한 40, 40세 이 정도에 많이 지우러 와요. 애기 수영장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기가 이제 아빠 저거 뭐야 이러니까 수영장 같이 가기 힘들고 목욕탕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우러 오고 뭐 젊은 청소년들을 부모님들이 끌고 와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지워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애가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와요. 이게 잘 바라는데 안 나와. 계속 한 달째. 그 보니까 그냥 전체 등에 다 이렇게 새겼으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철없을 때 새겼다가 이제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끌려오는 거구나. 문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흉터 가리는 거 그걸 뭐 어떻게 레이저로 없앨 수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뭐 그렇게 미용상 뭐 그게 더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머리에 모발 이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모발 이식할 머리가 적으면 모발 이식을 하면서 그 부위에 까만 문신을 새겨놓습니다. 그러면은 바탕이 까매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재밌다. 모발 이식 모수를 많이 안 하더라도 전체 미용상 효과가 있어요. 모발 이식을 하면서 흑채도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흑문신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재밌네. 처음 들어봤네. 일단 바탕 화면을 이제 까맣게 해놓고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사실. 그럴 것 같네요. 얘기 된다. 그 무슨 아이디어인데 패션 디자이너 뭐 아무개 씨는 아예 까맣게 칠하고 다녔잖아요, 머리에. 돌아가신. 작고 하신. 그분도 까맣게, 그냥 이미지는 그냥 머리가 까맣다고 생각되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눈썹하고 지금 그 이제 탈모 네. 치료 머리카락에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뭔가 좀 이렇게 흉터 가리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쪽으로 유용한 그런 문신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문신이요? 네. 다른 쪽으로 유용한 거? 뭐 그 연구 화장이요. 반영구 화장 이런 경우 눈썹 문신 눈썹을 계속 이렇게 그리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그 화장이 잘 안 되면 답답하니까 여자들이 요새는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1년 동안 안 하려고 그냥 반영구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도 하고 그런 걸 또 유륜 네네. 또 아래에도 이쁘게 얘기되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말된다. 이게 젖꼭지 주변이 핑크색이 도는 게 더 좋잖아요. 새까만 거보다는 네. 미용상.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유륜에 하기도 하고. 야, 뭐 입술을 항상 빨갛게 보이게. 입술은 알았거든요. 반영구 화장할 때 입술에도 색소를 넣어서 뭐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좀 더 이제 좀 은밀한 얘기인데 그렇게 뭐 유린이나 아래 여자 아래 거기에 대한 색깔을 신경 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좀 옅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약간 거무스름하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그 레이저로 얇게 그걸 벗겨요. 살짝. 그러면 핑크색이 돌고 그래서 그런 이제 특수한 방법으로 아주 선홍색 빛이 나게끔 합니다. 피부과의 치료 부위가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데. 예, 겉으로 드러내는 원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는 피부 치료는 빙산의 일각이야.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저 CJ 킴 저 기사 하나 쓰겠다 이제. 얘기돼요. 점점 은밀해지는 피부과 뭐 이런 거 한번. 피부 산부인과야. 그 문신. 근데 잠깐만. 왜 반영구 화장이에요? 왜 반영구예요? 빠지나요? 예. 이건 빠집니다. 그 전에 간단히 말해서 이 눈썹 문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반영구 화장이라고 많이 하죠. 문신을 아예 새겨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안 없어져요, 원래는. 네. 그 전에 새겼던 어머니들 문신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한 1, 2년 사이에 없어지도록 일부러. 그래서 그걸 문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반영구 화장이라고 아예 용어를 따로. 왜 이게 잉크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뭐 부위가 다른 거예요? 왜 깊이를 좀 달리하는가? 깊이가 우선 좀 다르고. 그 기술이 좀 다릅니다. 겉에만 살짝. 그러니까. 그리고 잉크도 좀 다르고. 약간 저도 한지 몇 년 됐는데 많이 옅어졌거든요. 네네네. 다시 하려고 그래서? 지울까 생각 중이에요. 지우고 다시 그리려고. 반영구 화장은 지우는 게 더 쉬워요. 입술이 한 거 아니야? 입술이 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안 했어요. 자, 문신을 지울 때가 할 때보다 더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건 정확히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새길 때도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울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취. 그러니까 바르는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취 크림 발라도 아픈 경우도 있어요. 워낙 그 타켓트가 새까만 경우 초기에 더 아프죠. 많이 그런 목표물이 많으니까 점점 없어지는 단계에서는 훨씬 덜한데, 그래서 뭐 심지어는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하죠. 아프니까. 좋네요. 네, 그럼 자다 일어나면 다 된 거예요. 네, 그런 이게 새길 때는 타투고 지울 때는 문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새길 때는 예술적 이 목적으로 자기 몸에 어떤 뭔가 이렇게 문양을 넣고 해서 이제 타투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지울 때는 이건 타투가 아니라 문신이 된 거야 이제. 네네. 새로 진짜 요즘에는 워낙 많이 새기니까 진짜 자기 원래 문신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사람도 꽤 있겠네요 진짜. 네. 그 문신을 요즘 점점 기술이 좋으니까. 네, 문신을 아예 이제 문신으로부터 떠나려고 지워버리고 안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우고 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문신을 새겼다가 지우고 다시 새기고 막 이러면 피부에 손상을 되게 많이 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네. 이게 문신을 새길 때도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그 아마추어가 피부를 막 이렇게 계속 쪼잖아요. 그러니까 그 뾰족한 침으로. 그러면은 그 깊이를 깊게 해서 쪼면은 결국에 피부에 흉터가 새겨지면서 문신이 새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이렇게 만져보면 그런 경우 이제 약간 융기돼서 튀어 올라와 있으면서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색깔은 빠지더라도 그 융기된 건 좀 남아있겠네. 그래서 그거 남아있는 건 따로 또 다른 흉터 제거하는 레이저로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길 때 아주 중요하죠. 새길 때
새기는 사람이 프로페셔널하거나 네. 좀 흉터가 안 남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제 없앨 때도 이제 레이저가 좀 특수하게 이렇게 흉이 안 남는 특수한 레이저 써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산화탄소 레이저, 뭐 CO2 레이저 같은 네네. 거는 태워서 하니까 그만큼 다 흉이 남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흉을 남기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Q-스위치 방식이든 뭐 네. 피코세컨드 이런 거든 이제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피부는 손상을 안 시키면서 그 네. 문신 알갱이만 없애기 때문에 흉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네.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긁어내거나 뭐 네네. 그렇게 관리를 못하면 약간은 뭐 남는 경우도 있으니까 치료 후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러면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문신 네. 제거하는 걸 받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약을 그것도- 발라도 되는 건지? 일반적인 그런 피부에 레이저 치료했을 때 네. 뭐 색소 질환 그러니까 주근깨 뭐 검버섯 네. 이런 거 치료했을 때랑 뭐 같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햇볕 차단을 우선 잘해야 되죠. 치료한 부위에 햇볕을 쬐면 2차적인 색소 침착이 남아서 거무스름하게. 나중에 그건 없어지긴 합니다만 한참 네. 가니까 보기 네. 싫어서 그런 거 해야 되고 또 감염 방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물을 대야 되느냐 안 대야 되느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모든 레이저 대개 아주 피부 손상을 많이 시키지 않은 레이저는 물을 간단히 대도 됩니다. 물을 대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더 힘들고 뭐 일상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간단한 세수 정도는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우나, 목욕 같이 물에 오래 닿아 있으면 세균 침투가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좋고 간단하게 씻고 바로 말리고 뭐 소독제를 바르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이죠. 소독제면 뭐 후시딘이나 무슨 마데카솔 이런 걸 발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뭐 괜찮고 피부과에서 어떤 항생제 연고나 이런 거 피부과에서 항생제 연고를 바르죠. 네. 마데카조 같은 거는 뭐 특수한 상품명이라 좀 그렇긴 한데 뭐 그 특수하게 권장되진 않고요. 네. 아까 안 생기도록 문신한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 청소년기에 문신을 하면 그 보기에 싫은 거 빼고 뭐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있습니까? 청소년기에 뭐 우선 보기 싫은 게 최고고 건강상 없네요. 네, 그건 없는 걸로. 네, 특별히 없어요. 나중에 살이 찌면 이제 모양이 변형이 되죠. 그러면 그 문신하다가 뭐 이렇게 옮을 수 있는 병 같은 거는 있잖아요. 근데 뭐 에어는 할 거 없이. 그거를 뭐 불결하게 했을 때 해당되는 거죠. 불결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그 문신 새기는 그 침을 잘 소독하거나 잘 갈아주지 않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간염이나 에이즈나 뭐 그런 감염 질환들이 될 수 있고 또 흉이 아까처럼 그렇게 깊이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옛날에는 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C형 간염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maybe 문신 때문 가능성도 있고 뭐 아하. 옛날에 침 이럴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요즘은 다 일회용이에요. 다 일회용으로 다 쓰기 문신을? 때문에 아니 웬만한 데는 다 그러니까 이 똑같진 자기가 이제 않습니다만. 영업하는 데는 다 일회용을 쓰지. 네. 이럴 쓰는 건 비교적 그렇죠. 너무 상식이 된 거지. 근데 상식인데 근데 문신 하고 나면은 헌혈을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진짜인가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신하면 왜 헌혈 못하지? 뭐 문신한 사람은 그러니까 네. 하고 나면 뭐 1년 동안은 헌혈 금지 뭐 이런 저희 얘기가 페이스북으로 그게 아마 그 질문을 옛날에 그 옛날 얘기인가 C형, 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스크린이 안 될 때 네. 요즘에는 만약에 자기가 감염자라도 바이러스가 스크린 되기 때문에 헌혈을 해도 거기서 걸러지거든. 근데 그 아마 옛날 얘기 같은데 바이러스를 스크린 못할 때 그런 것 얘기가 같아요. 네. 자, 우리 아니 잠깐만 네. 이 켈로이드라고 있잖아요. 네, 켈로이드 네. 이렇게 흉터가 아주 부풀어 올라서 아물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문신하면 켈로이드처럼 생기나요? 켈로이드가 생기나요? 가능성이 많죠.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은 피부에 손상을 받으면 그게 흉터가 보통 사람처럼 아물질 않고 커져요. 그러니까 섬유 조직이 자꾸 더 많이 양성되는 거죠. 그래서 문신 새길 때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사실 청취자 질문이 뒤에 하나 그래. 있는데 오케이. 켈로이드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오케이. 이걸 그럼 잠깐 해결을 하고 갈까요? 오케이. 네. 어디 있어? 자, 위스콤신 님이 팟빵에 올리신 질문인데요. 위스콘신? 네, 30대 여성인데요. 20살 때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에 수술 자국 한 군데에 켈로이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1cm 정도였는데 오케이. 10년이 넘으니까 리본 모양으로 10cm 정도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 기간이 길다,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지금도
종종 약간 따끔거리는 통증과 가려운 증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커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켈로이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커지나요? 수술 부위 말고 다른 켈로이드 상처는 없습니다. 반바지랑 미니스커트 할머니 될 때까지 입어야 하는데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켈로이드가 점점 1cm에서 10cm까지 커졌다고? 네. 야, 켈로이드도 네. 그 환자분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 우선 켈로이드라는 거는 비유성 흉터랑 다른 거예요. 비유성 흉터는 흉터가 커져요. 커져 있어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어쩌다 흉터가 생겼어요. 근데 흉터가 이렇게 커 있는 게 비유성 흉터고, 켈로이드라는 거는 그게 계속 자라요. 이렇게 나무 자라듯이. 1cm에서 10cm까지 이렇게도 자라요, 진짜. 근데 심한 경우는 많이 자라고. 특히 모션이 많이 자란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귀걸이 하느라고 이렇게 뚫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은 거기 이렇게 달리는데 이게 흉터가 커져서 동그랗게 콩알만하게 달리는 사람도 있고, 아하. 그게 뭐 골프공만하게 달리는 사람도 있고, 흑인한테 특히 그런 체질이 많은데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한 번 뚫었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치료는 가능해요? 치료는 가능한데 이거를 방법이 여러 가지, 레이저 또 주사 맞아서 위축시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죠. 근데 단 그 부위를 자꾸 수술하는 거는 옳지 못해요. 수술하면 수술한 자리에 또 흉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원래 있는 조직보다 더 크게 떼어야 되고, 그러면 흉터가 더 크게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 또 흉터가 자라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또 째내면 또 커지고 자꾸 커지기만 하니까 그걸 수술로 하는 요법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부위에 이제 주사를 놔서 위축시키고 또 레이저로 그 크는 걸 자꾸 방지시켜서 막아주고, 또 그런 또 레이저로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서 또 축소시키고, 뭐 그런 방법을 여러 회를 동원해서 여러 회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수술이라고 말씀하신 게 켈로이드 제거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거 수술. 그걸 뜯어내고 꼬매주는 수술을 하면은 또 생기니까. 금기예요. 그러니까 켈로이드는 그 켈로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다. 심한 경우는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그걸 이제 클린 엣지라고, 그런 이제 지금 이게 상처 엣지가 잘 딱 맞으면은 그 흉터가 적잖아요. 네네. 예. 그런 클린 엣지를 딱 맞춰서 그에다가 뭐 트리암신 뭐 무슨 스테로이드를 막 쏘고 해서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하죠. 근데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매달리는 켈로이드는 수술해야죠. 그건 해야죠. 귀에 이렇게 뭐 꼭 매달려서 또 주렁주렁 그건 수술해야죠. 근데 또 피부과에서는 수술하면 또 괜찮아지고 초창기에 레이저를 동원해서 하라. 이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거죠. 레이저하는 게 훨씬 지금 요 완전 금기는 아니지만 이제 비교적 이제 배에 있는 켈로이드나 이런 거 자꾸 이제 그걸 없애려고 수술하는 거는 자꾸 부위만 커지니까 안 좋다는 거고, 이렇게 동그랗게 매달리는 거는 수술하기도 해요. 그럼 오래된 켈로이드 흉터 같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레이저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없애긴 힘들어요. 이 질문하신 분 그 1cm에서 10년 만에 10cm 되셨고 무릎인 것 같아요. 관절경 수술 미니스커트 말씀하신 걸 보면 30대 여성이고 이분은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피부과를 가서 그 부위에 주사를 맞고 또 레이저 치료를 해서 축소시키고 가라앉히고 그래야죠. 근데 그러면 이제 더 크는 거 정도는 막을 수 있고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완전 제거는 어렵습니다. 자, 특히 모션이 있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켈로이드가 점점 더 나빠지죠. 나빠진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릎 관절이니까 많이 움직이는 부위니까 쉽지 않은 거죠. 네, 관절경 수술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그 전에는 전체를 열어서 긴 흉터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작은 흉터가 여러 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용상 과연 이게 꼭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어서 보는 게 더 수술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긴 흉터로 남긴 하지만, 근데 관절경 수술이라고 흉터가 안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다 이렇게 구멍을 뚫다 보면 구멍에 다 남아요. 길지 않아서 그렇지 합치면 그 길이 많아지는 거죠. 뭐 근데 관절 자체에는 관절경 수술이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네네. 그 청취자 질문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여신님이 이런 질문 보내셨어요. 아이라이너 문신을 한 여성입니다. 아이라이너 문신을 한 이후에 눈곱이 자주 끼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문신한 지는 6, 7년 정도 됐고 눈곱 끼는 현상도 오래됐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 아이라이너가 뭐야? 여기 속눈썹에 그 라인에 까맣게 문신 새기는 거.
뭐 그거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냥 노화인가요? 네, 그런 거로 생각됩니다. 속눈썹 문신했다고 눈곱이 더 끼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염증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네. 이 눈곱이 생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6, 7년 동안 계속 그럴 리는 없는 계속 거죠. 그럴 리는 네. 없죠. 네. 일시적으로는 볼 수 있어도. 뭐 이렇게 알러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안구에 그렇게 그렇다고 생긴. 눈곱 많이 낄 것 같지는 않아. 네네. 약간 뭐 가렵거나 뭐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눈곱 좀 많이 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또 질문 하나 또 있지 않나? 그거는 빼고. 요거는 뭐 네. 글쎄요. 이거 뭐 피부과 선생님 어렵게 오셨으니까 여쭤볼까요? 네. 매일 1,000원짜리 마스크팩 하고 자는데요. 이거 이 질문이지? 네. 어떤 사람은 1일 1팩이 피부 미용에 좋다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너무 에센스를 많이 흡수해서 오히려 나중에 피부에 더 좋은 화장품을 발라줘야 해서 안 좋다면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던데요. 1일 1팩 미용에 효과 있나? 야, 요즘 많이 쓰던데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1일 1팩, 그러니까 매일 그 팩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거죠. 아, 피부에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거죠. 네. 피부에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이렇게 뛰어나게 바꿔주는 건 아니지만 보습 효과가 있으니까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은 더 도움이 될 거고. 네. 그 지금 1,000원짜리를 매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러네. 이게 이제 또 뭐 아시겠지만 이게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단 말이죠. 그럼 1,000원짜리 팩하고 10,000원짜리 팩하고는 정말 그렇게 효과가 차이가 납니까? 글쎄요, 그건 뭐 검증해보지 않았으니까. 10,000원짜리는 열흘에 한 번. 네. 5,000원짜리 5일에 한 번. 네. 예, 천연 재료도 괜찮죠. 뭐 오이팩이라든가 뭐 이런 피부를 보습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피부에 어떤 에센스들이 흡수돼서 피부에 나중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 피부에 흡수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보습으로 좀 촉촉하게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많이 되겠죠. 해서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는 큰 기대는 네, 하지 마라. 확실하진 않다. 네, 뭐 이 네, 정도 네, 네. 발언이신 근데 거죠. 네. 이게 이 배리어가 있다면 피부에서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겉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절대 그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피부 네. 화장품 회사들의 최대의 고민은 이 침투력을 높이는 건데 네. 아직 현재의 기술로는 이 콜라겐 쪽까지 침투가 거의 안 된다는 거야. 아.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일시적인 효과지 이걸로 뭐 그 기능성 하는 화장품이라는 건 다 꽝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건가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네,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이렇게 나노 세컨드에 아주 밀입자, 굉장히 가늘게 해서 그걸 흡수시키려고도 노력하는, 그래서 좋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온화 시켜서 뭐 이렇게 이걸 녹여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선전을 많이 하는데, 예, 과연 그게 얼마나 흡수돼서 피부에 영향을 미칠지는 뭐, 그건 검증되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 뭐 주름 제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티에이징 화장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장품 회사들의 최대 고민은 정말 이 유효 성분을 안으로 집어넣느냐 못 집어넣는데 이 진피에서 무슨 막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쉽게 들어가진 않죠, 그게.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외부 물질이 쉽게 들어가면 우리가 인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파괴를 시켜야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히트치는 안티에이징 화장품들은 그 침투력을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네. 비타민 C 같은 거 그냥 바른다고 해서 그게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부과에서는 이온화 시켜서 그 전기로 전기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극을 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음극 양극을 통해서 그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특수하게 침투시키는 이온 영동법이라는 그런 기미라든가 이런 잡티 또는 피부 탄력 이런 걸 위해서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특수하게 이온화해야지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이온화되는 비타민 C래야지 가능한 거지. 그냥 비타민 C를 바른다고 해서 그게 쉽게 흡수돼서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오이를 얼굴에 붙이니 차라리 먹으라는 얘기가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 아니 그 과학적인 얘기라니까. 그렇죠. 네네. 우리 옛날에 엄마들 왜 막 오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주무시고 그랬잖아. 네네. 그거는 그냥 약간 심리적인 효과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 비타민 C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막 음이온, 양이온으로 이렇게 해야 겨우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피부라는 게 굉장히 몇 미리, 약 2, 3mm지만 엄청난 그 안에 과학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과학이 있어. 그리고 딱 그 몇 미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예민하게 여자들 요즘엔 또 남자들이
울고 웃는 거잖아. 아니 사람들이 그 몇 미리 안 되는 피부만 보고 막 평가를 하니까 속은 안 보고. 이게 그 대신 피부가 굉장히 넓잖아요.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네네. 보통 네. 이제 얼굴 딴 데 피부는 잘 안 보죠. 얼굴을 주로 보죠. 얼굴을. 이 요즘 점점 이 피부 관련 시술 받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네. 예? 네. 이제 뭐 점점 뭐 다양하죠. 이제 70대도 오고 막 이런. 그렇죠. 네. 네? 네. 70대도. 70대 분들은 어떤 시술을 받으시나요? 뭐 주름이요? 주름도 있고 검버섯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리프팅, 쥐젖 뭐 이런 거 리프팅도 많이 하고. 이 보톡스는 요즘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아유, 뭐 많이 내려갔죠. 뭐. 예를 들어서 양쪽 이 눈가 있잖아요. 네. 눈 가장자리에 웃을 때 네, 이렇게 네, 주름 확 생기는 거. 네. 그 정도에 맞는 거는 얼마인가요? 보통? 한 5만 원도 하고. 5만 원도. 네. 그런 게 있던데요. 369라 그래가지고 네. 어디는 3만 원, 어디 6만 원, 9만 원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강남 쪽 피부과에서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냥 그런 시술은 거의 이제 마케팅이야. 서비스 차원에서 놔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어떤 데는 그냥 그 공짜로 놔주고 네. 다른 거를 이제 권유하는 거지. 미끼 상품인 보톡스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막 조합 세트 메뉴 있잖아요. 세트 메뉴. 와, 보면은 진짜 뭐 희한한 뭐 미간, 뭐 입꼬리 뭐 이렇게 세트 메뉴가 있어. 근데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철중 선배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네요. 보도 자료가 오잖아. 네. 보도 자료가 오고 이 유난히 오늘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문자로도 보도 자료도 오고 문자로도 막 오고 그러니까는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 그 문자는 왁싱하러 갈 것 같아. 아니 그 피부과나 이런 데 갔을지도 등록하지 몰라요, 않으면 딴 데서 오는 보도 자료는 열심히 안 보고 버리잖아. 이따가 사우나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자, 오늘 아주 핫한 트렌드 제모하고 문신 지우기에 대해서 우리 초이스 피부과의 최강 원장님이랑 너무 유쾌하고 유익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네. 네. 처음입니다. 네. 또 뭔가 아주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자유롭고 또 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피부과 관련 질문이 꽤 네.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네. 저희 크루 중에 피부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언제 한번 또 몇 달 후에 예. 다시 모시면 예. 제모 문신 말고요. 일반적인 피부 질환에 대해서도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명예가수다에 출연해주신 최강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